월세 수익형 아파트. 중년에게 진짜 득일까, 실일까? 어제 저녁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61살 이 선생님이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수익형 아파트 2채를 샀다고 했습니다. 매달 월세가 200만 원씩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한 채 살까 고민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투자하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자기는 실패했다고. 그 친구는 3년 전 수익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수익형 아파트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63살 김 사장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작은 가게를 오래 운영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체력이 달렸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지인이 수익형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월세는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분양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설명회장은 중년층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신도시에 짓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교통도 좋고 학교도 가깝다고 했습니다. 임대 수요가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수익률이었습니다. 연 7%라고 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10년간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혹했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 전부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1년 후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님의 방에도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세가 줄어들었습니다. 100만 원이던 월세가 80만 원이 됐습니다. 관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공실이 생겨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당황했습니다. 10년간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업체 직원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보장이라는 말은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써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대충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함정이 있었습니다. 수익보장은 전체 건물의 평균 임대율이 80% 이상일 때만 적용됐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보장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 건물 임대율은 60%였습니다. 공실이 많았습니다. 신도시라 아직 인구가 적었습니다. 주변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쟁이 심했습니다. 김 사장님의 월세는 계속 줄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월세가 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째는 30만 원이 됐습니다. 관리비와 세금을 빼면 순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의 매물이 수십 개였습니다. 다들 손해를 보고 팔려고 했습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은 3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3년간 받은 월세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더 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4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김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속은 거라고, 분양 광고는 너무 좋게만 포장했다고, 위험 요소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작은 글씨로 숨겨놓은 조건들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수익보장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신도시나 새 지역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인구 유입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까지 전부 읽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원금을 거의 다 날린 경우입니다. 59살 박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이 3억 원쯤 됐습니다. 노후자금으로 아껴야 했습니다. 한 건설사에서 수익형 아파트 분양 광고를 봤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이었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대학가 근처라 원룸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대기업 공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인들도 많이 산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이 관리한다는 점이 안심이 됐습니다. 10년간 임대 관리를 맡는다고 했습니다. 수익률은 연 6%였습니다.
매달 150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이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억 원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님의 방에도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세가 줄어들었습니다. 100만 원이던 월세가 80만 원이 됐습니다. 관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공실이 생겨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당황했습니다. 10년간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업체 직원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보장이라는 말은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고 키 써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대충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함정이 있었습니다. 수익 보장은 전체 건물의 평균 임대율이 80% 이상일 때만 적용됐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보장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 건물 임대율은 60%였습니다. 공실이 많았습니다. 신도시라 아직 인구가 적었습니다. 주변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쟁이 심했습니다. 김 사장님의 월세는 계속 줄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월세가 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째는 30만 원이 됐습니다. 관리비와 세금을 빼면 순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매물이 수십 개였습니다. 다들 손해를 보고 팔려고 했습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은 3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3년간 받은 월세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더 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이 1일 날아갔습니다. 김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속은 거라고, 분양 광고는 너무 좋게만 포장했다고, 위험 요소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작은 글씨로 숨겨놓은 조건들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신도시나 새 지역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인구 유입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까지 전부 읽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원금을 거의 다 날린 경우입니다. 59살 박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이 3억 원쯤 됐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아껴야 했습니다. 한 건설사에서 수익형 아파트 분양 광고를 봤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이었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대학가 근처라 원룸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대기업 공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인들도 많이 산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이 관리한다는 점이 안심이 됐습니다. 10년간 임대 관리를 맡는다고 했습니다. 수익률은 연 6%였습니다. 매달 150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이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억 원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님의 방에도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세가 줄어들었습니다. 100만 원이던 월세가 30만 원이 됐습니다. 관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공실이 생겨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당황했습니다. 10년간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업체 직원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보장이라는 말은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월세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달도 있었습니다. 관리비만 나갔습니다. 박 부장님은 팔려고 했습니다. 매물을 내놨습니다. 1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2억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다시 2억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서야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1억 원 손해를 봤습니다. 6년간 받은 월세를 합쳐도 손실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무너졌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노후 계획이 망가졌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수였다고. 대기업도 분양만 하고 관리는 자회사에 맡긴다고. 자회사는 책임감이 없다고. 입주율이 낮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브랜드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입지가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낮과 밤 모두 가봐야 합니다.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는 광고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는 좋은 점만 부각합니다. 나쁜 점은 숨깁니다.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 지역 임대시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65살 최 교수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이 4억 원 정도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었습니다. 금융권에 계신 지인이 조언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좋다고 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보다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물건도 소개해줬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상가였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옆이었습니다. 입주 예정 세대가 10,000세대가 넘었습니다.